MC몽 씨의 폭로 이후에 논란의 중심에 섰었던 차가원 씨가 결국 300억대의 사기 혐의로 구속영장 신청이 됐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경찰 측에서 직접 차가원 100 대표를 구속영장 신청을 하는 건데요. 경찰 측에서 직접 신청한 구속영장인 만큼 파급이 엄청납니다. 파급력이 지금 폭등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차가원 씨 측 입장에서는 나도 피해자다. MC몽 씨 측에서도 나도 피해자다. 심지어 차가원 회장의 작은아버지인 차준영 씨도 피해자다.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아주 이상한 사건이 되고 있었는데 경찰 측에서는 차가원 회장에게 뭔가 유력한 어떤 용의점을 발견한 듯 싶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면 그룹 엑소의 챔백씨 소속사인 IMB 측에서 10일 오후 서울 신라호텔 영빈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게 된 건데요. 모 회사 100 차가원 회장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는 장면이었었다라는 겁니다. 이게 24년도 6월 달입니다. 그래서 엑소 멤버들이 있는 이곳에 전속계약 유지에 합의한 이후 1년 만에 부당한 처사를 주장하고 있었다. 이게 바로 차가원 회장이 마이크를 24년도, 지금으로부터 2년 전에 들었었던 모습이거든요. 이때 당시에만 해도 팬들이나 많은 관계자들은 차가원 회장이 오히려 아이돌들을 위해서 SM이라는 거대한 기획사에 맞서고 있구나, 이런 평가를 받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경찰 측은 최근 300억 원 규모의 사기 혐의를 받는 피아크 그룹의 회장이자 연예기획사 100 레이블의 대표인 차가원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된 겁니다. 15일 언론사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 측에서는요, 최근 특경법상 사기 혐의로 차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검찰은 이 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 중이에요. 쉽게 말해서 경찰 측이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절차가 그렇죠. 검찰 측에서 이거 충분히 사건화할 만한데? 라고 생각이 돼서 재판에 가야 된다라고 판단이 되는 순간 검찰 측은 대법원에 이 구속영장을 올리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차가원 회장의 변호사 측과 검찰 측에 이제 굉장히 치열한 공방전이 벌어질 수 있겠죠. 사기 혐의로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라는 건요, 민사소송과는 거리가 있어 보입니다. 형사법상 사기 혐의, 기망죄 등은 쉽게 말해서 실형 또는 우리가 알고 있는 빨간 줄이 그어진다, 이런 의미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범죄 혐의라는 거죠. 민사로 다툴 여지가 아니라 형사권이란 얘기입니다. 자, 차가원의 대표는요, 자사 소속 연예인의 지식재산권 사업을 빌미로 주식회사 노머스로부터 242억이라는 엄청난 선급금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사업을 이행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차가원 대표가 300억에 달하는 선급금을 받았으면서도 관련 사업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거 뭡니까, 여러분?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 할 건데 아이스크림 가게에 투자한다라는 사람한테 300억 받아놓고 그냥 여기저기 다 써버린 겁니다. 사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 대한 혐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경찰 측은 차가원 대표가 기존 업체와의 계약이 끝나지 않아 사업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것을 숨기고 이중계약을 맺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차 대표는 지인과 주택 전세 계약을 맺기로 하고 보증금 54억을 받았는데 자신의 계약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물론 차 대표는 경찰 조사에서 이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고 해요. 최근 차가원 대표가 관련하여 조사를 받았는데 모든 것을 전면 부인했지만 경찰 측은 이거는 좀 혐의가 있어 보인다라고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는 겁니다. 특히 놀라운 점은 기존 업체와의 계약도 끝나지 않았는데 사업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아이스크림 가게를 내고 싶지만 그 이전에 붕어빵 장사를 하고 있었다고 예상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상황을 가정했을 때 아직 붕어빵 사업 계약이 끝나지도 않았는데 새로운 아이스크림 사업을 한다라며 다른 사람에게 투자금을 받은 거죠. 아직 붕어빵 계약이 끝나지 않았는데 말이죠. 이중계약이 됐기 때문에 이것 또한 굉장히 문제가 커 보이는 것 같습니다. 부인했지만 증거가 확실하기 때문에 저런 구속영장 신청이 있었지 않았겠냐라는 의견들이 많습니다. 급기야 MC몽 이제는 긴장해야 되지 않겠냐?
라는 말도 있고요. MC몽은 또 라이브 방송 안 키는 건가? PD수첩 방영 이후에는 한결 조용해졌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MC몽이 더 폭로해줬으면 좋겠다. 둘 다 거짓말을 뻔뻔하게 하다니. 이승기 돈이나 정산해줘라. MC몽은 어떻게 되는 거냐? 차가운 작은아버지한테 유부녀인 차가운과 사귄다며 돈 달라고 카톡 보냈다가 방송 나가고 나니까 자기 곧 결혼한다고 살려달라고 다시 문자 보내더니 나락 가버렸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 어떻습니까? 차가운 씨 측 입장에서는 굉장히 사면초가일 수밖에 없잖아요. 경찰 측이 명확하게 이것을 신청했다라는 건요. 차가운 대표에 대한 혐의가 입증할 자신이 있기 때문에 보통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자신이 없으면 경찰 측은 쉽게 구속영장 신청을 하지 않아요. 그리고 경찰 측이 모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검찰에게 전달이 되면 그 정도의 확실한 물증이 있다고 했을 땐 검찰 측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결국 사건화되어 관련 내용이 소송으로 진행이 됩니다. 하지만 이건 뭐 민사소송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권에 대한 그런 사건이 되겠죠. 결국 차가운 씨 대표, 차 대표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피해자였다. 내가 입을 열면 엔터테인먼트 업계 판이 뒤집어질 수 있다라고 말을 했었던 PD수첩 당시 때에 이게 나를 몰래 촬영했다라고 굉장히 반박까지 했었단 말이에요.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PD수첩이 제기했었던 차가운 대표에게 들어간 많은 선급금과 회사 자본이 MC몽 씨 측에게 전달이 됐다라고는 했지만 거기에 대한 확증으로 경찰이 구속영장 신청을 한 건 아니지만 어찌됐건 그 돈의 행방이 불분명하고 사업에 사용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이 차가운 대표 입장에서는 이 사기 혐의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과연 이 내용을 제대로 받아들이고 있을까요? 제가 직접 검색을 해보니 차가운 대표 입장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놀랍죠? 기사 내용을 좀 살펴보면 드러냈다.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경찰이 300억대 사기 혐의를 받는 차가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자, 차 대표는 이런 엄청난 사건에도 불구하고 강력하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느냐? 이번 구속영장은 제 말대로 경찰이 단순한 민사상의 계약 분쟁이 아니라 형사상의 사기 혐의가 상당 부분 소명이 됐다고 판단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라는 거죠. 관련 고소사건 3건을 병합해서 수사를 진행 중이고 피해 주장 금액만 총 300억대라고 합니다. 하지만 강력하게 차 대표는 반발했어요. 뭐라고 했느냐? 압수수색 과정에서 위법성이 확인되어 준항고까지 제기된 상황에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심히 유감이다.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를 이유로 수사팀장과 수사관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 진정을 제기할 예정이다. 이 무슨 말이냐면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 위법성이 확인됐다. 그러니까 경찰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위법에 해당하는 법적으로 하지 않고 엉망으로 수색을 했다. 그래서 준항고까지 제기가 되었다. 준항고가 뭡니까? 자신들이 여기에 관련된 내용을 법원에다가 소송을 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어떻게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냐? 조사 과정에서의 인권 침해가 심각하다. 우리는 국가인권위원회까지 진정서를 제기할 예정이다. 전면 부인을 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십니까? 과연 이게 올바른 행태로 보여지시나요? 아니면 차가운 회장의 무리수로 보여지시나요? 이것은 아마 법적 결과가 모든 것을 말해줄 거라 생각이 됩니다. 제가 한번 이런 말씀을 드린 바 있어요. MC몽, 차가원, 차준영, 이승기 이들 중에 누군가는 명백한 100% 거짓말을 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말이 앞뒤가 맞지 않고 서로의 주장이 판이하게 다른 거죠. 그 누군가의 거짓말 때문에 이 중에 있을지 모르는 피해자는 졸지에 가담자, 공모자, 공범자, 도찐개찐 다 가해자인데 피해자 코스프레 이런 오명을 뒤집어 쓰고 있을지도 모른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경찰의 구속영장 신청은 필요한 과정이었을 수밖에 없다라는 의견이 많이 나오게 되는 거죠. 자, 구속영장을 검찰이 만약 받아들이게 된다면 영장실질검사를 받게 됩니다. 영장실질검사 중에 잘못하면 그대로 법정 구속이 되는 경우도 최근에 많이 보셨을 거예요. 그러니 자칫 잘못하면 차가운 대표가 현장에서 구속될지도 모르는 위기에 놓여져 있다. 이렇게 상황이 보여집니다. 물론 법적으로 소명할 수 있다면 명명백백하게 소명하여 모든 것이 잘못됐다. 오히려 경찰과 검찰에 대한 날선 비판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자, 이 와중에 함께 이 사태의 중심에 섰던 MC몽 씨는 녹취 공개가 됐음에도 꿋꿋이 라이브를 하고 있다. 틱톡이라는 쇼폰 플랫폼에서 계속해서 라이브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최근 유튜브 채널들을 통해서 MC몽 씨가 차가운 대표의 작은아버지인 차준영 씨와 나눴던 통화 녹취음이 엄청나게 공개가 됐고 화제가 됐잖아요. 그로 인해서 MC몽 씨가 사실상 굉장히 이미지가 나락이 갔고, 야, 알고 보니까 MC몽에게도 문제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그럼에도 자신이 폭로했었던 이 틱톡이라는 쇼폼 방송을 통해 여전히 일상적인 라이브를 진행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13일과 14일, 그리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오늘 15일에도 글로벌 쇼폼 비디오 플랫폼 틱톡으로 보여집니다. 라이브 방송을 진행했고 팬들의 신청곡을 틀어주거나 사연을 읽는 소통을 했습니다. 팬들에게 장난을 치고 웃으며 아무렇지 않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다라는 거죠. 근데 이걸 과연 대중들이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까요? 정말 떳떳하다라고 한다면 자신에게 제기된 의혹, 그렇게 날석에 폭로했었던 그 당시처럼 울분을 토해내며 그 통화 녹취음 조작된 거다. 그 통화 녹취음 법적 대처를 할 거다. 이렇게 했다. 등등의 얘기가 나와도 모자랄 시간에 정작 틱톡 라이브 방송을 통해 팬들과 웃고 떠들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한 유튜브 채널에 최근 제기된 모습을 보면 MC몽 씨가 해외 여성들과 웃고 떠드는 모습까지 공개를 해버렸어요. 만약 MC몽 씨가 정말 피해자라고 한다면 굉장한 자충수를 두고 있다라고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이런 시기에야말로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증거들을 단 하나라도 공개를 하면서 본인의 주장이 굉장히 신빙성이 있다라는 이야기와 자신에 대한 부당함, 오해들, 그런 것들을 좀 해소해 나가야 되는 시기인데 라이브를 하며 웃고 떠든다. 많이 아쉽습니다. 제가 볼 땐 솔직히 라이브 방송을 안 하는 게 차라리 나을 수도 있는데 본인은 괜찮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함이라면 자신을 둘러싼 의혹들을 한 개씩은 소명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게 MC몽 씨에게도 유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에도 이번 사태가 심각할 수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합니다. 계속하여 허위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차가원의 범죄 혐의라고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전속계약 해지는 회사가 어려워져서 부동산 계약서를 포함했다라는 걸 알고 있음에도 나가려는 프레임이 아니라 미정산에 있다. 관리비의 경우도 미정산금과 상계 처리,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미정산금과 관련하여 관리비까지 포함시키기로 했다라는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차가운 회장 측의 연체로 인해 전액 대납했다. 스태프들의 임금 체납분도 이승기 씨가 사비로 냈다. 그러니 이번 사태가 미정산금과 관련하여 결국 기획사 대표로서의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다. 차가원 씨가 본건이 전세 사기임을 부인한다면 전세계약 종료 시점에 전세금 반환만 하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차가원 씨가 전세금을 반환하면서 이승기 씨 측의 주장이 전부 다 거짓이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승기 씨 측에서는 전세금을 돌려받으면서 거기에 대한 법적 부분만 방어하면 될 것입니다. 하지만 차가원 씨 측 입장에서는 전세금을 주지 않고 이승기 씨 측의 범죄 혐의를 계속해서 주장한다면 이것 또한 차가원 씨 측에서는 굉장히 불리할 가능성이 높아지거든요. 머리가 굉장히 아픈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 속에서 많은 뉴스와 언론사에서들도 이승기 씨가 105억 전세 사기? 이거는 통정거래를 의심해봐야 한다라는 변호사의 이야기까지 나왔습니다. 그래서
뭐 전체적인 그림은 너무나 복잡하고 전세계약 논란을 보면 전세금이 105억, 엄청난 금액이다. 물론 이 금액 자체가 문제는 아니다. 당사자들끼리 계약을 했으면 상관이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이자를 내가 내주겠다라는 차가원 씨의 말이 정식 계약인지 단순한 호의인지에 따라 법적인 의미가 달라진다고 말을 해요. 그러면서 가장 큰 핵심은 압류와 보증금 반환이라고 합니다. 전세라는 건 결국 몇 년이 지나건 계약이 끝나는 기간이 있잖아요. 그때 보증금을 돌려받아야 하는데 그 집에 압류나 경매가 걸려있는 위험이 생긴다면 임차인, 그러니까 이승기 씨 입장에서는 보증금 반환 가능성이 가장 큰 문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미 그 빌라가 국세청으로부터 압류가 됐다라는 의혹이 전해졌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 차가원 씨 측이 압류를 풀지 못하거나 경매 절차로 이어진다면 세입자인 이승기 씨 입장에서 105억 원의 전세금 돌려받을 수 있는 거냐, 등기부상의 권리관계를 봐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집이 경매로 넘어간다 하더라도 임차인이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잘 갖췄다면 보증금을 돌려받을 권리가 생긴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어찌됐건 국세나 지방세는 경우에 따라 임차인보다 앞서긴 하지만 105억 원의 엄청난 고액 전세금은요, 전세 보증보험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105억 전액에 대한 보증이 갖춰졌다라고 보기는 뿐, 내가 돈을 돌려줄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 사기 기망이라고 보기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MC 몽씨까지 함께 언급이 되고 있는데, 이 형사 책임, 그러니까 형사고소 고발로 인한 최후의 법적 판단이 나올 가능성에 대해서 그 입증할 수 있는 기준이 굉장히 높다라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애초부터 사업을 진행할 능력과 의사가 없으면서 선수금만 땡겨받았다면 사기라고 볼 수 있는데, 그 돈이 빠져나가는 바람에 아티스트들의 정상금, 협력업체 대금이 밀린 거라면 단순 자금남을 넘어 자금 유용 의혹으로 커질 수 있다. 하지만 형사적인 책임은 입증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국 민사재판을 통한 손해배상과 돈 문제로 관련된 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105억 중에 73억을 대출받은 이승기 씨입니다. 이 한남동에 있는 차가운 씨 빌라의 전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을 건가? 라는 거에 대한 쟁점이 나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 내에서도 이제 곧 8월 달에 전세계약 만료를 앞두고 있습니다. 근데 뭐 지금 국세청에 압류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거죠. 만약 압류되어 있어서 전세금을 못 돌려주는 거라면 이것도 사기로 보기가 쉽지 않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어찌됐건 업계에서는 돈이 실제로 반환되냐 안 되냐, 전세계약이 종료될 경우 보증금을 반환한다면 갈등 부분은 상당히 해소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면 법적 분쟁으로 확대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압류가 되어 있다라는 의혹이 만약에 사실로 드러난다면 못 돌려줘도 엄청난 대출금의 이자가 매달 3천만 원 수준이다. 이승기 씨가 겪고 있는 심각한 재정적 압박을 설명하며 빅플래닛 메이드의 임직원들이 현재 임금 체불 사태를 겪고 있는 상황에 전세금을 돌려받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그러면서 차가운 회장과 이승기 씨가 누구보다도 가까운 사이였고 특히 강종현 회장의 재판 과정에서의 비화를 설명했습니다. 빅플래닛 메이드를 설립할 당시 이승기 씨가 MC몽과 최재호 회장에게 강종현 회장을 소개하며 비덴트로부터 200억 원의 투자를 이끌어낼 뻔한 사실을 지적한 거죠. 최재호 회장은 사례 명목으로 이승기 씨에게 이 빅플래닛 메이드의 지분 2%를 주었다라는 겁니다. 당시 그 가치가 최소 8억 원에 달한다고 해요. 단순 소개 명목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거액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투자 유치가 2022년도 MC몽 씨의 외화 반출 논란으로 무산이 됐지만 해당 지분 역시 이승기 씨가 MC몽 측에 반환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거액의 비즈니스에 이승기 씨가 깊숙이 개입했다라는 정황이 의구심을 남기게 됐다라는 겁니다. 이승기 씨와 강종현 회장의 두터운 신분이 놀랍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승기 씨 측의 질의한 결과 전혀 모르는 사이라고 대답을 했고 이번 재판을 통해 두 사람의 절친이었다라는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라는 거죠. 자, 그러니까 이 모든 사안들이 결과적으로 이승기 씨의 선택을 통해 벌어진 일들이다. 책임이 과연
남에게만 있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 이승기 씨가 스스로를 되돌아봤으면 좋겠다.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이승기 씨 역시 이번 차가운 회장과 MC몽 씨 사태에 깊게 관여돼 있다라는 거예요. 지금 차가운 회장과 MC몽 씨가 주장하는 거는 서로가 나는 피해자다. 심지어 작은아버지인 차준영 씨와도 이미 결렬되어 있는 차가운 회장, MC몽 씨도 결렬되어 있는 와중에 이승기 씨도 피해자다라고 했는데 이 세 사람이 이승기 씨는 지분까지 받았고 MC몽 씨는 깊게 관여되어 있다는 의혹이 제기가 됐고 통화음도 공개가 됐고 차가운 회장도 당연히 회장이다 보니까 회사에 밀접한 관계이다 보니 서로가 피해자다라는 주장 자체가 이거 뭔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줄 돈을 빼돌려서 MC몽의 게임 자금 등 소속 가수들도 정상금을 받지 못했다며 전속계약 분쟁이 벌어져 있으며 특히 원언드레드는 소속 가수들의 정상금은 물론이고 직원들의 임금, 협력업체 용역 대금 등 100억 원에 달하는 금액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이런 자금난에 빠진 배경에는 회사 돈 횡령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혹이 제기가 되었고 이 PD수첩에서는 MC몽 씨가 차 회장과 불륜 관계였다라고 고백하는 메시지를 보여주면서 해외 원정 게임에 쓴 거액의 돈이 빼돌려져 이 회사가 힘들어진 것에 결정타를 준 게 아니냐 이런 말이 나왔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 차가운 씨 측에서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머리 숙여서 사과드린다라는 이 긴급 입장 발표를 쏟아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면 이번 임금 체불에 대한 이슈에 대해 직접 사과를 했습니다. 법률 대리인이 이렇게 말을 했어요. 드려야 할 임금 지급이 늦어진 점을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며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 또 회사를 믿고 함께 애써주신 여러분께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제때 지키지 못해 면목이 없다. 회사는 그동안의 내부적인 상황을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그 결과 미지급 임금을 지급해드리고자 한다. 구체적인 절차는 회사의 대리인인 법무법인을 통하여 안내드린 후 최대한 빠르게 지급해드리겠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사과드리며 끝까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특히 어르신과 한패 먹게 해주십시오. 어르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도움을 요청했고 차준영 씨는 나는 너 같은 애들 모른다. 내가 너를 찾아갔냐? 네가 나를 찾아왔지. 내가 널 찾아가서 회사를 뺏으려고 협박했냐? 니들끼리 싸우는 건데 왜 나를 끌어들이냐? 라는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놀랍죠? 두 사람이 그러니까 불륜에 대한 의혹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인정하는 카톡이 공개되자 MC몽 씨가 조작이라고 난리를 엄청나게 칠 수밖에 없는 입장을 많은 기사를 통해 공표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것 자체가 두 사람의 다툼으로 확산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정작 차가원 씨의 작은 아버지는 왜 너희들끼리 싸우는데 나를 끌어들이냐라고 말을 했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MC몽 씨가 언론에서 좀 빼달라. PD수첩 하는 거 다 좀 멈춰달라. 저 이제 결혼한다. 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차준영 씨 입장에서는 아니 니네 둘이 나를 끌어들여 놓고 왜 자꾸 빼달라고 하냐 라고 황당해했고 너 땡땡이가 준 돈 쓴 적이 없어? 이 자식아 너 120억을 썼고 네가 게임에서 땡땡이가 다 보낸 돈 맞지 않냐. 남자답게 책임질 건 책임져야지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 땡땡이는 누굴까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람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입니다. 차가원 씨의 작은아버지인 차준영 씨와 MC몽 씨 두 사람이 다 알고 있는 특정인이 120억을 받아 쓴 MC몽 씨에게 뭐라고 할 때 나온 그 이름이 누구겠습니까? 자, 어찌됐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난 그래도 너희들 간에 중재를 서서 네가 나가서 독립하고 좋게 마무리를 지으려고 했다. 너네 둘 다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기회가 있었다. 나는 회사에 돈도 남아있는 줄 알았다. 네가 돈 받고 나가고 땡땡이도 회사 정리해서 팔아가지고 회사에 쓴 돈을 다 메꾸는 줄 알았다. 내 말이 틀리냐? 그러자 MC몽 씨가 말씀 맞습니다. 그러자 차준영 씨가 네가 살 길 찾아라. 이는 그대로 전부 다 이야기하는 게 맞다.